안녕하신지요? 인구 축소와 세계화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과연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앞으로 살 수 있는지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계화 속에 들어갈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뿐 아니라 국가적인 경계를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한국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기술이 앞선 나라, 5G가 굉장히 많이 설치된 나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테스트베드 국가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시해야 되는 것은 생각의 스코프이라고 그래서 스코프를 제가 어떻게 번역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사용하는데 어떤 노조적인 생각 또 노동자 중심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지방 자체로서의 생각 그것과 별도로 좀 큰 스코프로 갈수록 세계화된 스코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노조나 이런 특정한 스코프이 아니라 점점 커나가면 세계화를 생각하는 그 기관들의 스코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 능력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상당한 부분에서 과거보다도 더 많이 중국화 쪽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07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것을 최소한 인정하고 서술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단군 왕검에 대한 그 역사를 기술하지 않고 있는 국사 교과서를 지금 채용했습니다. 그게 지역사 국가 교과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이제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좀 너무 심각합니다. 즉 한국사를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그 역사학자들이 서울대 국사학파가 즉 이병도 라인이 중심이 돼서 일제사관을 기술을 했었단 말이죠. 비록 이병도 씨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단군을 인정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서울대 국사학파였어요. 때문에 이런 일제사관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현재는 거기다 플러스된 것이 중국 사관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이라는 자체의 정신적인 기둥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곧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학사의 기술한 것을 보면은요, 조금 기가 막힌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중국 전국시대 철기 문화가 유입되었다. 이거는 기술한 것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무슨 가지창과 청동무기가 출현하였고
그리고 중국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라도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런 말이 있고요. 또한 중국 계통의 금은 장신구, 옥동전, 기타 등등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사마는 중국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을 그 대목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념적인 중국화를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중국사관 중심으로 기술한 거예요. 역사를.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중화사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술을 한 것이 현재 국사교과서고, 이것에 의해서 교육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것이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그 삼성 같은 대기업이 그 경영권이 만약에 외국인의 경영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정신세계를 중화사관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경영권이라는 것은 누가 어느 쪽으로 경영을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씨가 정치인이 돼서 지금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뭐 노조 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진보 쪽 사람들은 양양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었어요, 이제껏. 그런데 이것이 외국 자본의 경영 침해라는 명제 이슈로 간다면 이것은 외국 자본과 한국이라는 경계 스코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중심의 생각이냐 해외 자본의 생각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 경계 속에 우리가 스코프를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향자 씨가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하이니스의 아픈 기억 그랬는데 하이니스를 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이 기업에서. 그랬더니 기술이나 인력을 빼돌리고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한국이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기 자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영권을 갖게 되면. 그래서 현대차에서 추천한 사회이사는 경쟁업체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경영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중국인데, 중국 자본이 이번에는 대만에서 현지인을 내세워가지고 그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중국 자본이 지금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한국의 대기업에 침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프를 가지고 생각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굉장히 중국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념적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를 정확히 못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뭐 이상향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현실에 지금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3%의 지분의 문제는 경영 간섭이 되고 해외 투기 자본이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서 삼성의 주식 지분을 보면은
일반 스톡 주식을 보면은요, 외국 자본이 54%나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한국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일단 외국 주주가 이렇게 50% 이상 돼 있어요. 50% 정도. 근데 이제 우량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 그 주주들이 84%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자본의 구성을 보면은 경영권이 이게 침해가 되면 현재는 경영권에 보면은 한국인의 이름들만 올려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을 캘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경영권을 한국인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삼성의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국 자본이 경영권을 일부라도 갖게 되면 이 점차 중국 자본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현지인을 내세워서 뭘 하고 점차 그것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중국 자본이나 중국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 자본이 얼마나 큽니까? 중국 인력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한국이 중국 자본 시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력도 중화사관으로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 경영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권주자 1위라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집중대표제, 즉 3%에 대한 경영권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된다. 근데 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저도 이건 몰랐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국가가 그것을 대기업을 통제할 수도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국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죠. 집중대표제가 얼마나 그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 경영권을 침해해라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대권주자 1위라 하더라도 이 공정경제라는 말로 위장된 위험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해외 투기 자본이 중심되는 게 홍콩 자본이라든가 그 배경에는 물론 중국 자본도 들어가 있고 미국 자본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때문에 이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상법에 있어서 그 3%라는 것은 그 감사를 선출한다든지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의 대표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물론 문어발식으로 그동안 경영 방법이 그 막가파식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코프의 논리에 따르면 그 글로벌적으로 가자면 이 삼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권주자는 앞선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성 땡땡자 이슈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대권주자들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관건이잖아요.